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무역협회 신성장 연구실 이준명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한 제가 준비한 발표는 동일한 제목의 다음 주 월요일에 발간될 연구 보고서를 핵심 위주로 요약해서 발표하는 것입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배경과 목적, 성공 사례 분석, 그리고 결론 및 시사점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세 개의 기업의 서비스는 올해 수요가 크게 증가한 서비스들입니다. 히트작 동물의 숲으로 제2의 황금기를 맞이한 닌텐도, 그리고 지금 거의 모든 기관이나 기업체에서 활용하고 계시는 영상 통화 플랫폼 줌, 마지막으로 고객 관계 관리 툴인 CRM으로 유명하죠. IT 솔루션 기업 세일즈포스입니다. 이 세 가지 서비스는 오늘 웨비나의 제목이기도 한 게임, 플랫폼, 솔루션 서비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디지털 기반의 언택트 서비스라는 점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 패턴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한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비대면 소비 비중이 코로나 이전 35.0%에서 종식 이후 57.0%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나왔습니다. 아까 소개드린 세 개 서비스 중에서 특히 줌의 경우에는 올해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366.5% 증가한 그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러한 변화된 비즈니스 환경에서 디지털 기반의 민첩한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응 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역시나 디지털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들의 전략 수립에 도움을 드리고자 올해 무역의 날 수출의 탑을 수상한 디지털 서비스 기업 8곳의 수출 성공 사례를 분석하여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연구 대상은 게임 3개사, 플랫폼 3개사, 그리고 IT 솔루션 2개사로 총 8개 기업이고요. 분석 키워드는 딥체인지의 앞글자를 따서 DEEP 총 4가지 성공 키워드입니다. 네, 그럼 키워드별로 수출 성공 사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D, 수요 타겟팅입니다. 수요 타겟팅의 첫 번째 성공 전략은 수요 타겟팅을 정교화하는 것입니다. 주요 고객층의 이 서비스 이용 데이터를 분석하여 구체적인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해 서비스를 업데이트하는 전략입니다. 디지털 마케팅 기법으로도 잘 알려진 리타겟팅 전략도 있는데요. 이는 앱을 종료한 이후에 고객들을 다시 방문을 시키기 위해서 광고 노출 등을 통해 재방문을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관련 사례로는 비트망고, 즉 퍼즐 게임을 개발하고 배급하는 그 비트망고를 들 수 있겠습니다. 비트망고의 경우에는 피드백 없이 이탈한 고객의 이용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그들의 니즈에 맞게 신속하게 그 게임을 업데이트하여서 고객 재방문율을 제고했습니다. 그 결과 타 게임 대비 20% 저렴한 광고비로 높은 재방문율을 기록 중이고요. 현재 퍼즐 게임 분야 글로벌 퍼블리셔 순위 6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천만 불의 수출의 탑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수요 타깃팅의 두 번째 성공 전략은 타깃팅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확보된 주요 고객층으로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이들의 페인 포인트를 발굴해서 신규 기능을 추가하는 식으로 추가적인 니즈를 충족하는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고객층 저변을 확대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타깃 시장 전체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된 성공 사례로는 오늘 발표도 맡아주실 금융 IT 솔루션 기업 아데나 소프트웨어입니다. 고객층인 외환금융사의 니즈를 반영해서 솔루션을 하나둘씩 추가해 현재는 풀 패키지 솔루션으로 그 서비스 운영 중입니다. 또한 솔루션을 표준화하고 월 사용량 기반의 그 구독형 수익 모델을 구축해서 장기 고객을 확보했다는 점이 성공 포인트입니다. 이를 통해 주력 서비스의 매출이 18년에 비해 19년 급증하면서 올해 1천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키워드는 E, 확장 기업입니다. 확장 기업의 첫 번째 성공 전략은 국내 수출 대기업과의 파트너십 전략입니다. 확장 기업이라는 개념이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확장 기업이란 그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 기업 자체적으로 자원을 활용하기보다는
이미 기술력과 전문성이 확보된 다른 기업들과의 협동적 파트너십을 통해서 그러한 효율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일반적인 아웃소싱과 다른 점은 협업의 성패가 파트너사의 영업이익과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는 국내 수출 대기업과 그 협동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사례인데요. 이를 통해 부족한 해외 네트워크와 자금력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금융 IT 솔루션 기업인 핑거입니다. 핑거는 이제 고객사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차단해서 제안하는 식의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오랜 기간 구축해 왔는데요. 이 결과 그 국내 유수 금융기관들과 10년이 넘는 장기적인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들과 함께 해외로 공동 진출해서 현지에서 발생하는 솔루션 개발 비용이나 현지 고객 유치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러한 리스크를 분산하는 효과를 내었습니다. 이 결과 지난 1년간 전년 동기 대비 약 50배 성장한 수출 실적을 기록해 올해 100만 불 수출했답을 수상하였습니다. 네, 확장 기업의 두 번째 전략은 앞서 말씀드린 전략이 국내 수출 대기업과의 파트너십이었다면 이번에는 해외 수출 대기업입니다. 확장 기업이라는 것이 협동적 공급망이라고도 불리는 개념인데요. 그 이유는 이제 파트너들 간에 상호 신뢰나 정보 공유 그리고 이익이나 리스크를 공동으로 분담하겠다는 그러한 합의가 전제되어야지만 가능한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해외 수출 대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을 경우에 해외 시장에서 부족한 그 기업의 인지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한 이미 해외 수출 대기업이 닦아놓은 그 진출 시장에 또 진출 시장을 확대하는 데도 유리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관련된 사례는 게임을 현지화하고 유통 배급하는 H2 인터랙티브를 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제 해외 대형 게임 퍼블리셔들, 뭐 스팀이나 닌텐도와 같은 그런 퍼블리셔들과 그 파트너십을 구축을 해서 글로벌 판권을 다수 획득했고 이를 통해 그들과 해외 매출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파트너십 관계와는 달리 현지 판매량을 직접 예측해서 퍼블리셔한테 생산을 의뢰하는 식의 적극적인 형태로 그 관계를 발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1천만 불 수출했답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세 번째 성공 키워드는 전문성 확장입니다. 전문성 확장의 또 첫 번째 전략은 전문성 활용을 다각화하는 전략입니다. 이는 게임이나 웹툰과 같은 콘텐츠 분야에서 주로 활용하는 전략인데요. 자사가 보유 중인 지식재산권을 기존 장르가 아닌 다양한 장르나 매체에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익숙한 예시로 미생을 들 수 있겠는데요. 12년 연재를 시작한 웹툰 미생이 이제 그 이후 한 4, 5년간에 걸쳐서 TV 드라마나 영화로 다시 제작되는 그걸 볼 수 있었죠. 이게 바로 전문성을 다각화해서 그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넓히는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서 수익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또한 콘텐츠 수요층도 다각화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요. 기존 고객의 충성도를 향상시키면서 기존에 진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장르에서 새로운 유형의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나 성공 확률이 낮고 유행의 주기가 짧은 콘텐츠 산업에 적합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성공 사례로는 게임 IP 사업의 전문성을 띠고 있는 전기 IP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전기 IP는 위메이드라는 게임 개발사의 자회사인데요. 그 IP 사업에 전담하기 위해서 그 자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20년간 장수 게임으로 활약 중인 미르의 게임 2라는 원천 콘텐츠의 IP를 활용해서 웹툰이나 웹소설과 같은 다양한 콘텐츠로 지금 수요를 확장하는 중입니다. 또 특징적인 것은 이제 역사 소설이라고 해서 미르 연대기라는 일종의 세계관을 구축하는 시도를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다양한 장르와 매체의 IP를 활용할 때 일관성 되게 그 스토리텔링을 가져갈 수 있고 또 향후 영화나 드라마를 이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데에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올해 1천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습니다. 네, 전문성 확장의 두 번째 전략은 핵심 전문성을 응용해서 새로운 전문성을 개발하는 전략입니다.
앞선 전략이 하나의 핵심 전문성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전략이었다면 이번은 그 전문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전문성을 발굴하는 전략인데요. 여기서 새로운 전문성이라고 하면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IT 솔루션이나 플랫폼 서비스 분야에서 주로 나타나는 전략인데요. 사례로는 아까 언급드렸던 미국 기업용 IT 솔루션 기업인 세일즈포스를 들 수 있습니다. 기존 주력 서비스였던 고객 관계 관리 솔루션을 기반으로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응용해서 현재는 마케팅이나 커머스, 데이터 분석 등과 같은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성공 사례로는 영상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 중인 하이퍼 커넥트를 들 수 있습니다. 하이퍼 커넥트의 경우에는 기반 기술을 이제 고도화했다는 것으로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하이퍼 RTC라는 기반 기술인데 쉽게 말해 이제 웹으로 바로 영상 통화 기술을 구현한 세계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고도화함으로써 현재는 1대1, 1대 다 그리고 다대다 등 이제 다자간 영상 통화 기술을 확보했고 이를 통해서 B2B 서비스 또는 AI 기반 소셜 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를 지금 개발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 14년에 서비스를 출시한 이래 매년 60%가 넘는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여서 올해는 5천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 키워드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첫 번째 성공 전략은 플랫폼 내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해서 네트워크 효과를 증대하는 것입니다. 플랫폼 하면 이제 네트워크 효과가 중요한데요. 이용자 간에 이제 가치를 교환하는 것을 이제 상호작용이라고 하고 이 상호작용이 늘어날수록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가치가 증대하는 것을 네트워크 효과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네트워크가 크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수익이 창출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 효과를 활용해서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관련 성공 사례로는 다국어 번역 플랫폼을 이용 중인 플리토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플리토는 이제 플랫폼 내 사용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서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그걸과 현재 1,000만 명이 넘는 이용자를 확보했고 또한 언어 데이터 생산 과정에 이제 참여하는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이용자들의 유입 요인을 강화시켰습니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플랫폼 내 이용자들을 일종의 집단 지성으로 활용을 해서 언어 빅데이터를 생산하고 축적 그리고 그 생산 축적된 데이터를 전문 번역가 검수 과정을 거쳐서 가공한 다음에 글로벌 IT 기업에 판매함으로써 선순환 수익 구조를 수립했다는 데 있습니다. 올해 1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였습니다. 네, 플랫폼 비즈니스의 두 번째 전략으로는 기술 또는 가치 전달 방식의 혁신으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가치 자체를 증대시키는 전략입니다. 앞선 방식이 이용자의 모객에 먼저 집중을 했다면 이번에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가치에 먼저 집중을 하는 전략입니다. 플랫폼에서 큰 가치를 제공하면 이용자들은 알아서 모이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큰 가치라 함은 기술의 혁신이나 가치 전달 방식의 혁신을 의미합니다. 친숙한 예로 삼성페이나 제로페이를 들 수가 있는데요. 삼성페이는 기술 혁신으로 실물 카드 없이 결제가 가능하게 구현을 했고 제로페이는 이미 확보된 기술을 통해서 수수료를 없애고 주거나 소득 공제를 제한 30% 해주는 등의 가치를 결제랑 엮어서 전달하는 새로운 혁신을 이룩해냈습니다. 현재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공이냐 실패냐 아직까지는 이제 쉽게 예단을 할 수가 없는데 2년 만에 지금 누적 결제 금액이 1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플랫폼에서 더 큰 가치를 제공하면 모아진 이용자를 통해서 기술을 다시 고도화하거나 또한 그를 대상으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서 플랫폼 자체의 가치를 다시 키울 수가 있습니다. 관련 사례로는 오늘 또 발표를 맡아주실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기업 게임베리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게임베리는 이제 광고비 투자 대비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AI 기술을 확보해서 이를 통해 광고주를 다수 유치를 했습니다. 현재 국내외 300개의 광고주 그리고 2,000여 개의 광고 매체를 플랫폼 내에 유입을 시켰고요.
특징적인 것은 모바일 앱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광고 효율을 최적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5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습니다. 네, 이것으로 성공 사례 분석을 마쳤고요. 이제 결론 및 시사점입니다. 현재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디지털 기반의 비즈니스 전략과 모델을 수립하는 것은 이제 필수적인 요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발표를 통해서 기업분들이 과연 우리는 잘 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게 8가지 질문을 던져보았는데요. DEEP 각각의 성공 키워드가 던지는 그 질문들을 보시고 각 기업의 그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늘 5시에 업로드될 그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